대학을 다니다가 학벌의 한계점을 느껴 편입을 알아보는 학생들이 참 많죠. 대학을 계속 다니면 비싼 등록금에 시간 낭비도 너무 커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 편입을 알아보실 거예요. 문제는 학점은행제로 편입 조건을 만들 때 대학교를 자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전문학사 취득 예정 자격을 만들거나 학사 과정으로 일정 학점 편입 등 편입 자격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기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학사 취득 예정 자격은 전공, 교양 등 학위 취득 조건에 맞게 학점을 채워야 하고, 보유학점 편입은 전공, 교양 등 상관없이 학점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이걸 제대로 모르고 하면 누구는 쓸데없이 더 많은 학점을 모으게 되고, 누구는 학위 취득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편입 지원을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사고 나는 일 없이 무사히 일반 편입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전문학사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두 번째로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자와 수료 예정자, 세 번째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자와 취득 예정자, 네 번째로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과정 중 일정 학점 이상 보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방법은 바로 네 번째, 보유학점 편입입니다. 보유학점 편입이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학사 학위 과정 중 일정 학점 이상 보유하신 경우 일반 편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굳이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도 가지고 있는 학점만으로 학교마다 최소 60 학점대에서 최대 80 학점까지만 갖추시면 일반 편입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꽤나 큰 메리트가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학점은 지원하시는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채우셔도 좋고, 자격증으로 채우셔도 좋고, 독학사로 채우셔도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전문학사 과정에서 학점을 모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학사 과정에서 학점을 모으셔야 보유 학점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굳이 학위까지 딸 필요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유학점 편입이 불가능한 대학교도 있기 때문인데요.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인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대학들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1순위 대학이 있다면 지원 못한다고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일반 편입뿐만 아니라 학사 편입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사 편입은 4년제를 졸업해서 지원해야 하는 전형으로 경쟁 상대의 베이스가 낮고 그만큼 합격률이 높은 편입 지원 방법이죠. 즉,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대학교를 지원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일반 편입보다 훨씬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는 학사 편입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학점은행제는 대학을 다니지 않고서도 온라인으로 쉽고 빨리 졸업장을 딸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국가제도입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예 공부를 안 한 채로 시험을 봐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교육원만 잘 고르면 교재 안에서 8, 90% 정도 정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적을 4점대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쟁자들과 교수님 스타일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테니까요. 또한 남들이 2년, 4년 동안 열심히 기숙사, 자취방과 학교를 오가면서 편입 지원 자격 준비할 동안 1년 만에 집에서 편하게 준비할 수 있죠. 특히 각 학교마다 존재하는 편입 시험을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학점은행제로 준비하시게 되면 남들이 학교 생활이랑 편입 공부를 병행하며 힘들게 편입 준비할 때 편입 공부하고 면접 혹은 서류 준비까지 하면서 훨씬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하는 것에 대한 장점만 말씀드려서 학점은행제가 마치 편입의 치트키처럼 들리시겠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플래너 선택인데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듯이 전문성 없고 책임감 없는 학점은행제 플래너에게 당한 피해자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플래너를 결정하실 때는 다음에 2가지를 체크하신다면 앞으로 학점은행제 플래너 때문에 마음고생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신뢰성 확인입니다. 모든 학점은행제 플래너들은 처음 상담은 친절하고 대답 속도도 빠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앞으로 철저하게 나를 관리해 줄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상담 받으실 때 반드시 플래너의 소속이 담긴 명함 등을 확인하셔서 정식 교육원 소속인지 단순 대행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 확인입니다. 완전 신입 플래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플래너들은 학점은행제 행정 절차나 기본 지식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습자님의 목표에 특화되어 있는 플래너, 즉 편입에 특화되어 있는 플래너는 학습자 입장에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받고 있는 플래너가 담당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학위 취득을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인지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편입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플래너들은 편입에 대해 최신 정보에도 민감하고 학생들의 합격을 가장 우선시하니까요. 자격만 갖추면 된다고 일단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자고 하는 플래너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유학점 편입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 및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본인이 희망하는 1순위 대학교에서 보유학점 편입을 모집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해결 방안으로 희망하시는 대학교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고 싶은 분이나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